세발의 한의사 김성수 원장입니다. 정말 암이라고 하면은 정말 요즘에는 너무 흔해서 저희 주위에 아니면 가족, 암 환자 한 명쯤 다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암 얘기는 좀 쉽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극복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일단 제가 세발의 한의사라고 소개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세발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9개월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벽을 붙잡고 살짝 서 있을 나이에 갑자기 풀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 당시에 소아마비가 저희 동네에 많이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은 너무 상심하시고 실망하셨어요. 본인이 혹시 건강을 잘못해서 애를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기지도 못하고 다리에 힘이 다 풀려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은 저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이 백방으로 돌아다니셨어요. 뭐 서울부터 광주, 목포. 저를 낫게 하려고 좋아진다고 하는 데는 가서 침도 맞히고 마사지도 받게 하고, 근데 생각보다 호전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병약하고 잔병 치레를 많이 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그러다 보니 영양실조 상태도 많이 오고, 초등학교 때는 정말 학교를 제가 혼자 못 다닐 정도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님께서 저를 업고 등교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는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어머님한테 고마운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비가 올 때는 제 옷, 여벌 옷을 꼭 챙겨가지고 가서 제가 조금이라도 비를 맞고 몸이 약해지면 열이 날까 봐 다시 옷을 갈아입히고 제가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어머님은 근데 그 비를 그냥 다 맞으셨겠죠. 나중에야 그게 걱정이 되고 뭐 생각이 나지만 그 당시에는 전 참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3, 4학년 정도 됐을 때 제가 혼자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누나랑 같은 학교를 다녀서 가방도 누나가 항상 제 책상 위에 놔주고 저는 빈몸으로만 갔습니다마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5, 6학년이 지나서 중학교 갔을 때 제가 느낀 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항상 저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닌가. 정말 나는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난 것보다 더 잘 사는 데서 태어났으면 나는 좀 편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투정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책 읽고 공부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 또 이게 다른 생각 안 하고 공부하니까 또 공부가 좀 돼서 고등학교쯤 돼서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연찮게 TV에서 한방으로 뭐 침술 마취라든지 한방으로 어떤 치료를 한다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이 소아마비를 저희 어머님은 못 고쳤는데 그러면 나는 혹시 한의대를 진학하면 한의사가 되면 혹시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경희대 한의과 대학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막상 한의대에 들어가서 선배, 그다음 교수님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제 다리 어떻게 안 됐겠습니까? 소아마비라는 병은 한 번 마비가 오고 이러면 돌이킬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병을 고칠 수 없구나. 제 병을 고치고 싶어서 한의대를 갔는데 좌절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 1, 2학년 때는 공부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고 얘기하고 이런 걸 더 좋아했고. 그러다가 3학년쯤 됐을 때 선배의 권유로 봉사하는 곳을 갔습니다. 이제 의료봉사를 갔는데 거기 가서 제가 해주고 있는데 그 환자분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니 제가 이렇게 아팠던 기억들이 그분들하고 너무 공감이 잘 돼요. 이렇게 아프지 않으세요? 난 머리가 이렇게 아팠는데 혹시 머리 이렇게 안 아프세요? 이러면 금방 아니 어떻게 그걸 아셨냐고. 그때는 물론 학생 때였지만 그때 생각한 게 제 병은 못 고치겠지만 정말 제대로 된 한의사가 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때는 정말 한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동의보감도 공부하고 열심히 제가 한의사가 되는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이제 저의 앞길을 위해서 한의원을 개업했는데 좀 그 봉사활동하던 지역에 가서 그분들을 좀 도와주는 한의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초보 한의사의 시절에 저희 외삼촌이 간암에 걸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3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가정 형편도 어렵지만 저희 외삼촌은 저를 참 조카가 아닌 자식처럼 많이 돌봐줬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당시 벌써 20여 년이 됐는데 암하면 되게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또 간암하면 지금도 간하면 그렇겠지만 제가 삼촌한테 한약 한 첩을 지어드리려고 해도 그게 간이니까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약을 쓰고 이런 처방을 쓰면 좋아집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약 한 첩 제대로 못 써먹고 얼마 있다가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생각한 건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찾아내서 우리 이런 일을 다시 안 발생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또한 환자를 보고 있는 중에 또 한 번이 위기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제 병은 아니고 저희 장인어른이 위암 3기 선고를 받은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소화가 좀 안 된다고 하고 트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하고 소화제를 드렸는데 그것 먹고도 안 좋아져서 그러시면 한번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했는데 내시경을 봤더니 위암 3기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희 장인어른은 충격을 받으셨고 뭔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아니 아버님 그러지 마십시오. 충분히 이길 수도 있을 겁니다. 상심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식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너한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희 장인어른은 좀 의지가 강하신 분이라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삼촌 때는 이렇게 약을 못 썼지만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책을 보니 위암은 이러이러한 병이 오래돼서 오는 병이니까 적어도 수술을 받거나 이럴 때 몸이 허약해질 수 있으니 이런 처방을 쓰면 수술도 잘 회복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은 저를 그 말을 믿어주셨어요. 내가 우리 사이를 믿으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내가 꼭 그렇게 해보겠네. 그래서 제 약을 드시고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회복이 굉장히 빨리 됐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다른 분들은 물론 머리도 빠지고 잘 못 먹기도 하는데 정말 잘 드셨어요. 음식을 잘 드시니까 항암 치료를 아주 편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보람이 있었고 암도 이렇게 관리를 했더니 같이 했더니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신념을 얻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아버님은 고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금 올해 연세가 80입니다. 12년 전 얘기니까 잘 견디셨어요. 그리고 암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셨는데 항상 그때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저를 믿어주셨고 그리고 과감하게 많은 걸 바꾸셨어요. 참 암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병인데 이렇게 바꾸면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암에 대한
우리가 암이 무엇인지, 암에 대한 인식과 암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암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항암 치료 떠오르시고 뭐 그렇죠. 항암 치료도 마찬가지지만 고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정말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암이란 건 무엇인지, 그리고 암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문을 좀 써드릴 텐데, 한문 쓰면 다들 이렇게 혹시 좀 어려워하실까봐 아주 쉬운 한문을 써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암자입니다. 암자는 다 아시죠? 네. 근데 요 안에 있는 글자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요거만 떼서 봅니다. 예, 입구자가 3개고, 이거 외산자죠. 이건 쉽죠? 그러니까 암자가 쉽다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바위암이라는 글자입니다. 바위암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암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바위처럼 단단하게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암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했냐면 암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서 분열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몸속에 막 전이 되고 우리 몸을 막 갉아먹고 되게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살펴보니까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런 세포 하나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2개 됩니다. 보통 우리 몸의 세포는 어떻게 됐냐면 세포 하나가 나는 다른 세포한테 양보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세포수를 가지고 있어요. 60조개라는 세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건데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바위라고 그랬잖아요. 요 옆에 있는 이게 질병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돌멩이 하나가 또르르르르 굴러 내려와요. 혹시 길을 가다가 낙석 방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낙석이 돼서 길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바위가 딱 막아버렸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길을 못 다니니까 이제 기다리든지 돌아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돌을 딱 치우면 되겠지만, 생각해보면 계속 돌이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원래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길을 잘 만들든지 처음부터 뭐가 떨어질 것 같으면 방지를 했어야죠. 이것만 잘하면 사실은 암은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누르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증상을 많이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증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아픈 걸 참을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진짜 암 환자분들은 잘 참으세요. 참다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잘 못 먹게 돼요. 아까 항암 치료도 얘기했지만 오심, 구토가 많이 생깁니다. 못 먹으면 기력이 떨어지죠. 기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암자에는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서 오는 병은 왜 오느냐고 따져봤더니 대부분 음식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우리가 먹는 거, 뭐 술, 담배도 먹는다고 하죠. 예. 먹는 게 암의 원인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처음엔 작은 걸로 시작해서 우리 몸속에 아주 덩어리처럼 나쁜 게 쌓여서 오는 게 암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분열하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우리 인체에 손상을 주고 조직에 침범을 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통증도 일으키고 식사도 잘 못하게 하고 기력도 떨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이라면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인은 이런 암세포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몸이 60조개인데 그중에 불량세포가 좀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놈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 이 세포들이 안 죽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유전자 변형이 생기면 저희가 돌연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돌연변이가 생기는 게 암세포라고 해요. 근데 정상인은 이것을 거의 매일매일 5,000개 이상씩 잡아내요. 저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걸 하고 있는 게 면역세포입니다. 근데 면역력이 강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면역력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감기 오죠. 염증 자주 생기고 만성피로도 그렇게 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면역세포가 약해지는 걸 암세포들은 피해가서 이렇게 암덩이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입이잖아요. 먹는 게 쌓여서 산처럼 쌓이면 암이 올 수 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먹는 게 우리 몸에 이런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뭐 발암물질도 마찬가지지만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이걸 지켜내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마지막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이 약한 게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에서 기력이 떨어지는 거와 암이 관계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생각,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면 기운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은 기가 약한 사람이 생기느냐, 기가 강한 사람이 생기느냐. 약한 사람이 생기겠죠. 그럼 기가 강하면 제가 기 얘기하면은 가끔 그 얘기해요. 기가 한방에 가면 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는 뭐냐? 기가 세다 그러면 좀 안 좋은 뜻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저 양반 기가 세. 근데 실제 그렇게 기가 센 분이요. 암도 잘 이기고 항암 치료도 잘한다고 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사회생활도 기 센 사람이 잘하잖아요. 네. 약한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못 견디고. 그래서 이 기력이 중요한데 이 기가 정기, 원기 이게 면역력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의 정기는 자기 몸을 지키는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 무엇이 똑같죠? 면역력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인체의 정기와 관계가 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통증, 이런 오심구토, 기력이 암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증상이라고 했는데 이 원인이 제가 아까 3가지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봅니다. 막아서 왔어. 그러니까 통증은 막는 게 뭐냐면 바위처럼 단단한 걸로 보고 어혈 같은 게 있어서 온다고 봅니다. 근데 어혈은 몸이 찬 사람이 많이 와요. 그래서 암 환자 중에 가끔 갑자기 발이 시려한 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 냉한 거와 연관성이 있고요. 암의 원인 중에 하나는 또 음식과 관계 있습니다. 식습관. 식습관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한방에서는 화라고 하죠, 화. 예. 암 환자들이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세포가 활동을 못 한다고 해요. 제가 이걸 좀 자세하게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